동빈님이 딱 기준이 분명하구나. 이 기준을 원칙이라고도 보지만 바운더리라고도 보는 거거든요. 바운더리라는 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 요 테두리 안에서 나는 움직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해. 이 테두리를 넘어가는 건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테두리를 굉장히 고수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지켜나가시는 게 뭔가 조금 여기서 더 안정감을 가지시나? 요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가 봤어요.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 대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라고 저만의 정의를 자꾸 내려요. 어떤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왔을 때 주차 요즘에 많이 보지만 이제 주차 라인을 침범해서 두 칸을. 무상식한 주차 몇몇 빌런지, 주차 분들이 빌런지. 이렇게 두 칸을 쓴단 말이에요. 가운데다가 그 포스트잇에서 써놔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반성하세요. 차를 보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나한테 만약에 또 반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저는 써놔요. 네. 혹시 자동차 기름 같은 거 우리 네. 흔히 말하는 만땅, 만탱크로 늘 채우고 다니세요? 저는 조금만 떨어지면 가서 넣으세요? 저는 왜요? 저는 만탱크 아, 네네. 아, 그러시구나. 전화기 충전도 항상 아, 막 채워서.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네, 갖고 보조 다니시고. 배터리가 아니라 충전기. 아, 충전기를. 오빠가 저를 좀 이해를 제일 못하는 부분인 게 여기서 성향이 굉장히 다른 게 저는 핸드폰이 꺼지면 하면 되지. 뭐 내 아기가 옆에 있으니까 오빠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별로 이거를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냥 10%면 아직 10%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90%가 없잖아요. 10%가 남았잖아. 아니 90%가 없잖아. 10%의 행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빠는 10%인데 끼리끼리 까매지면은 이야 진짜 속 편하다 이러고선 자기가 꼽아주는데 기름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타면 불이 들어오면 앞으로 99km를 더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네. 300km 탔잖아. 99km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이 산미치고 이걸 또 밑에 가서 굳이 뭐 내일 내가 나가나 안 나가네 모레 나가니까 그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다 놓으면 이상하게 꼭 다음날 오빠가 제 차를 타게 돼요. 그러면 갔다 오면 기가 막힌다. 넣어놓으면 앵꼬 만들어 놓고 넣어놓으면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는 그게 이제 안 되고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시간. 시간에 쫓기는 거는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주차 이런 것도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나도 어떤 지킬 걸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람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서로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걸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기는 거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가 아니라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는 거지. 이건 지키는 거지. 이런 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이제 기름 같은 거는 반 좀 넘게 남아있으면 보통은 뭐 이 정도 남아있네 하는데 우리 동빈 배우님은 채워야 돼. 왜냐하면 만에 하나 폭설이 내려. 그런 얘기 잘할 거야. 폭설이 내려서 우리가 산인데. 산이지. 거기까지 그렇지. 주유소까지 길이 막혀. 그러면 당신이 이 통을 들고 가서 기름을 받아올 거야?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당신 애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꼭 채워놓으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몹시 싫은 거야. 막 불안해, 두려워.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1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만에 하나 당신이 무슨 폭우에 고립이 됐어.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야 돼. 아니면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어떻게 돼서 빨리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전화를 못 해.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으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만큼은 적어도 안 일어나라는 걸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시라는 것 같아요. 안정감을 유지하시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불안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끝까지 그냥 평생 안고 갈까 그러다가 누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검사지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있고 싶은 일이 있다면이라고 했을 때 공란에 둘까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행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추행인지. 그냥 문득 제 기억에 아마 교련복을 입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성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추행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가끔 이제 머릿속에 그 역겨움과 약간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 삶에 이런 힘든 부분에 뭔가가 있을 때 영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이게 50년도 넘은, 네, 50년 50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 50년 전에 겪었던 그런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일들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꺼내놓기가. 근데 그 마음속에 담아놨던 그 이야기를 일단 꺼내놓으신 용기에 저는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네. 중학교 네네. 중고쯤에서 네네. 네.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냥 이뻐하는 줄만 알았어요. 이런 게. 네. 이거 어디 가서 그 시기만 해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럴 제 정신도 아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창피하기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잘못한 게 왜 아니에도 나한테 어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저한테 모르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저 와이프도 지금 모르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모르시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왜냐면 아이가 생기니까 내 아이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나 어디에선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 창고나 이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근데 그냥 그래서 좀 네. 덜고 싶기도 했고요. 그냥 이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도 그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마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